예, 원리 코딩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책상 세팅 방법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늘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강의 보시다가 이 화면 나오시면 멈추시고 따라하시고 다시 재생하신 다음에 강의 보시고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할 텐데 주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따라하기, 세 번째 이해하기, 근데 이해하고 따라하기 이런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이 순서는 이제 제가 예전에 혼자 공부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대로 했는데 코딩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사실은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책만 읽다 보면은 지루해져요. 지루하다 보면은 그거를 못 넘어가지고 실제로 실습한 단계까지 못 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좀 보완하고자 일단 먼저 따라 하시고 따라 한 다음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신 다음에 그걸 이해해 보시고 이해가 되면 다시 한번 따라 해가지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주제 소개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요거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버튼을 만들었는데 버튼이 요거는 요 헬로 월드 글자는 중간에 그대로 위치했는데 버튼은 한쪽으로 쏠렸었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랬을까? 뭔가 잘못된 거가 있으면 원인이 있겠죠. 그죠? 잘못된 결과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가 달랐어? 잘된 것과 못된 것이 뭐가 틀린가를 비교하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글자는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 버튼은 이런 가이드라인이 안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즉 저희가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해하는 방식대로 위치를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가 잘못된 게 아닌가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오늘 할 텐데, 그래서 오늘 배울 점은 요 레이아웃의 위치, 즉 요 컴포넌트 또는 이제 뭐 위젯이라고도 하는데 요것의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따라 할 텐데요. 오늘 따라하기는 요런 모양을 한번 일단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시작하시기 전에 아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아이콘이 없을 거예요. 바탕화면이나. 그런데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모든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고 이제 내려가시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자주 요 버튼을 누르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살짝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 표시줄의 고정 또는 시작 메뉴에 고정해가지고 요거를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작업 표시줄 하시면은 이쪽에 고정이 되고요. 시작 메뉴에 하시면은 요 밑에 요 칸에다가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요런 아이콘 생기고 다음에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것들 클릭하시면 쉽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화면이 뜨고요. 스타트 뉴 프로젝트 하셔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이번에 오늘부터 이제 어플리케이션 네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클래스 2-1이라 했다가 제가 다시 201로 수정을 하는데 다시라는 거는 언어 프로그래밍에서 조금 금기시되는 단어예요. 다시는 안 사용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넥스트, 그다음 피니시 그래서 끝내시고요. 네, 지난번처럼 좀 시간이 걸리죠? 네,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시면은 네, 이런 모양으로 제가 그림을 그릴 텐데 네, 끝났으니까 액티비티 메인에 들어가셔가지고 지난번처럼 네, 크기를 조금 조정해 볼게요. 이렇게 당기시면서 확대하시고 이거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하시면 되고요. 네, 중간에 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넣을 텐데 그림은 어디냐? 이미지 뷰를 끌어당기셔가지고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은 잠시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생긴 창이 떠요.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OK 누르시면은 그림이 나오죠. 네. 두 번째 텍스트가 아니고 올 해가지고
텍스트 뷰를 당기시면은 네, 요게 글자가 나오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다시 이미지 뷰 해가지고 밑에 거를 만들게요. 네, 라운드 오케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 눌러서 텍스트 뷰 다시 클릭하셔가지고 당기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요 안에 있는 글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텍스트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죠. 잠시 기다리시면은 활성화가 됩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고요. 활성화된 후에 안녕 난 안드로이드 A야 하면 유치한 글을 한번 써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네, 만나서 반가워 나는 안드로이드 B야 인사말을 쓸 텐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 정의 눌러놓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위치 살짝 조정해 보고요. 실행하면은 어떤 형태가 되는지 예상하시겠지만 저희가 뭐 특별히 뭐 지난번이랑 변경된 게 없으니까 아마 제대로 안 나오겠죠. 네, 저희가 뭔가 방법을 제대로 한 게 아닐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실행이 되는데 예, 보시다시피 지난번과 마찬가지 한쪽보다 쏠렸습니다. 저희가 위치를 지정하는 룰을 안 따랐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그림을 선택하셔가지고 맨 끝에 있는 점을 당기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위치에다가 그어볼게요. 밑에 있는 그림은 오른쪽 벽, 밑에 벽 연결하시고 또 왼쪽에 있는 글자는 오른쪽 그림까지 연결하시고 밑에까지 또 쭉 연결하시고 옮기시고요.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숫자들이 쭉 나와요. 즉, 요 그림이 위치하고 있는 거리가 나옵니다. 기준되는 위치에서요. 28, 14, 94 이런 정보들이 왼쪽에도 보이지만 오른쪽 그 프로퍼티 창이라는 곳에도 보이죠. 네, 여기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잘 보이죠? 네. 뭔가 저희가 이제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부분 여기까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좀 서두르네요. 자, 이제 따라 하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시작하시고요. 어플리케이션 네임에다가 클래스 201을 입력하시고, 구동 완료 후에 요 activity main.xml이라는 것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미지 뷰를 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랍. 여기죠. 이미지 뷰를 드래그 화면으로 쭉 당기셔가지고 여기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안드로이드 그림 선택하시면은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두 번째 all 애들아 텍스트 뷰를 또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은 이렇게 놓여질 텐데요. 마찬가지 방법을 여기서도 이미지 뷰 드래그 드랍 하셔가지고 넣으시고 두 번째 그림 선택하시고 밑에 글은 all의 텍스트 뷰 드래그 드랍 하셔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아이콘 선택했을 때 왼쪽 오른쪽 위아래 나오는 동그라미 이렇게 생긴 동그라미를 쭉 당기셔가지고 위쪽으로 쭉 당겨서 왼쪽으로 쭉 당겨서 오른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 위쪽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또 실행 버튼 누르시면은 되겠습니다. 직접 이제 해볼게요. 네, 해보셨나요? 네. 뭔가 이제 밖에 조금씩 배워가는 느낌이 들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치에 관련돼가지고는 총 3가지 용어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이라고 하면은, 버튼은 이제 위젯 또는 컴포넌트 또는 레이아웃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도 있는데요. 네, 그것의 위치, 즉, 어디에 위치하고, 이거 자체가 어디 위치하고 있냐의 위치 정보를 정의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요거 자체의 크기, 여기 크기
크기를 또 정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요 안에 또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런 글자 간의 간격을 어떻게 정의하냐. 요 세 가지가 용어가 서로 틀려요. 그래서 세 가지 용어가 어떻게 돌리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두 가지는 레이아웃의 위치, 크기라고 하는데, 요 빨간색은 이제 보통 마진이라고 표현해요. 마진. 보통 마진이면 간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즉, 기준되는 위치에서 얼마 간격이 떨어져 있느냐, 기준되는 위치 얼마 간격이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마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크기는 폭, 그리고 height, width and height, 말 그대로 이제 폭, height를 표현한,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요거는 이제 패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희가 우리 패딩 점퍼 그런 표현 쓰죠. 겨울에 이제 두꺼운 점퍼를 얘기할 패딩 점퍼를 쓰는데, 안에 보면은 오리털, 솜도 들어가 있고, 거위털도 들어가 있고, 그러죠. 안에 충전재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를 되게 저희 한국말로, 저희 있을 때 패딩이라는 걸 쓰는데, 패딩의 근원적인 의미는, 어원적인 의미는 이제 충전재 안에 뭘 삽입된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걸 정의하는 거예요. 즉, 버튼이라는 글자, 버튼 아웃라인에서 이 글자 사이에 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정의하는 게 패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마진, 크기, width and height, and padding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일단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연습했던 거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 글자 숫자죠. 113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프로퍼티 창에 113이랑 똑같이 나와요. 즉, 요거를 클릭하실 때 나오는 요 정보들은 이거 자체의 정보들이 표현이 됩니다. 요 클릭하신 컴포넌트에 대해서요. 그래서 왼쪽에서 113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오른쪽 텍스트 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45 나오는데, 지금 여기 마치 벽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요 아웃라인처럼 표현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어딘지 모르겠 어쨌든 거리, 마진을 정의할 때 기준이 되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요 텍스트 뷰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서 45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45 떨어진 거 표시하는 거고요. 자, 보통 이렇게 왼쪽으로만 해도 위치가 정해져요. 굳이 여기다 안 걷어도, 왜냐면은 여기 45가 정해지면 이쪽 거리는 자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을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선을 쭉 긋게 되면은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 이렇게 스프링으로 바뀌어요. 거리 모양이. 그리고 팔이라는 게 또 생기고. 근데 아까랑 비교해 보시면은 45고 여기도 45인데 간격이 더 커졌죠. 즉, 요 45 간격보다 커진 거예요. 그죠? 길이가. 그리고 양쪽에 스프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뭔가 마진을 가지고 안에서 뭔가 바뀌었다는 건데, 요거를 한번 제가 빗대 설명해 볼게요. 자, 로봇가 이렇게 있어요. 주변에 물건들이 있고요. 그 사이에 로봇의 위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쪽 판에 딱 닿으면은, 왼쪽 물건에서 로봇 위치까지 이렇게 요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요 팔 길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하면 되는데, 굳이 이쪽 팔을 쭉 뻗어가지고 이쪽 연결하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연결할 수 있겠죠. 그죠? 스프링이 쭉 늘어나가지고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를 빗대서 얘기해버리면은, 로버트를 기준했을 때 왼쪽 편에 고정된 45라는 마진이 있어요. 요거는 변경되는 게 아니고 딱 이 정도 마진의 기준이 유지되고, 오른쪽에도 8이라는 마진이 존재하고, 그 사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좌우. 스프링이기 때문에. 그럼 스프링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떻게 조절하느냐? 아까 보이지 않았던 요 바가 표현됩니다. 이렇게 50이 뭐냐면은 0부터 100이라고 했을 때 중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왼쪽으로 당기면은 얘가 왼쪽으로 옮겨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오른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22로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다시 볼까요? 네, 이렇게 옮겨집니다. 즉, 양쪽으로 팔을 뻗으면은 그 안에서 퍼센티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선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 레이아웃 위치를 설정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로축을 정의할 때는 왼쪽에서 얼마 또는 오른쪽에서 얼마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지만은, 왼쪽 오른쪽 둘 다 설정했을 때는 그 사이에 비율로 결정할 수 있고, 비율 이외에 이렇게 고정된 공간을 우리가 마진으로 설정합니다. 위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부터 얼마 또는 아래에서부터 얼마라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만은 둘 다 설정했을 때는 그는 스프링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자, 근데 그동안 숫자라는 숫자가 쭉 나왔었는데, 약간 뭐, 110, 여기 113, 130 나온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얘기해 볼게요. 이 숫자는 뭐냐면은, 이 화면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스마트폰 화면을 위아래로 640dp, 360dp라고 있는데, dp는 단위의 일정이고요. dp 말고도 다른 픽셀도 있고 인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이 dp라는 단위입니다. 640이냐 360이냐 둘 중에 하나 선정하시면 되고요.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해 보여드리면은 여기 그 정보가 나오는 사이트인데요. 삼성 갤럭시 S5에서는 dp 단위 360 곱하기 640, S6, S7도 보면 다 같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뭐 해상도라는 용어를 할 때 픽셀이라는 걸 쓰는데 여기 픽셀이 높아질수록 고해상도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보시면은 S5보다 S6가 훨씬 해상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DP는 같아요. 그건 이제 덴시티라는 별도의 용어로 또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요거 간의 상호관계 통해 가지고 DP가 정해집니다. 코딩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픽셀이 변하더라도 덴시티를 조정해가지고 그 전 버전의 위치랑 크기랑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해상도는 틀리지만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핸드폰처럼 저희가 꾸밀 수 있는 거죠. 뭐 모르셔도 이해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로의 픽셀이 1080이었을 때 덴시티가 3이다. 그럼 이걸 두 개 나눠서 360이 나오죠. 그게 DP예요. 마찬가지로 가로의 폭이 1440이고 덴시티가 4다. 그러면은 1440 나누기 4 해가지고 여기 또 360 해서 360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DP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요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뻗어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스프링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보입니다. 네. 왔다 갔다 보이죠? 이렇게 왔다 끝까지 가고요. 네. 45라는 마진과 8이라는 마진이 있는데 마진 값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오른쪽에 8이라 딱 붙어 있는데 이걸 한번 50으로 하면은 고정된 마진이 50 해가지고 이게 늘어나요. 즉 운진의 폭이 적어지고 100이라고 하면 더 줄어들죠. 사실상 100하니까 거의 움직이지도 않는데요. 예. 여기 이제 고정된 마진을 하시면 스프링 상수를 제외한 고정된 마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또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 이용해가지고 화면의 크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가이드라인 쭉 당기시면은 맨 위 화면에서부터 가이드라인 거리가 나오는데 쭉 당기시면은 558이라는 게 나오고 또 위로 쭉 올리시면은 마이너스 93 나오죠. 두 개 합치면 대략 640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화면의 크기와 굉장히 동일하죠. 네, 그 두 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도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화면 크기를 바꿔보면은 또 다르게 나오겠죠, 그죠? 네, 핸드폰 종류에 따라 가지고 DP의 숫자도 바뀝니다. 다른 그다음 가이드라인 왼쪽 편에 컴포넌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삭제 딜리트 키 아까 누르셨죠? 누르시면 삭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다시 한번 따라하기 연습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쪽에 컴포넌트에서 텍스트 뷰 컴포넌트에서 선을 그어가지고 스프링 거리 측정기를 만들어 놓은 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마진을 조정하신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해보세요. 마진이 변경되면 따라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렸죠. 직접 하시는 게 또 체감이 되니까요. 그리고 4번이 요 가이드라인 추가해가지고 실제 요 화면이 얼마나인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요 넥서스 5로 되는 요거
핸드폰의 종류, 보여지는 핸드폰의 종류를 바꾸셔가지고 또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주시면은 이제 이 화면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 크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사이트 궁금하시면 들어가시면 되고요. material.io/devices/인데 그러면 각종 핸드폰에 대한 PTX 인치를 정보가 나오고요. 비단 안드로이드 폰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의 아이폰도 나와 있고요. 또 다른 것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게 안드로이드만 국한된 정의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이 완료되셨으면은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요 세 가지 중에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위치 크기 그리고 글자의 위치에 대해서 중에서 위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버튼의 크기와 버튼 안에 글자의 위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